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좀 크게 술렁술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요. 대통령 지지도가 40%다라고 공표한 이 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콕 집어가지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여론조사 아니냐. 그런데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위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문제 없는 조사라는 겁니다. 설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요, 1월 초에 나왔던 이 평판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했던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했어요.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의 편파적 설계입니다. 라고 민주당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여심위는 문제없다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거든요. 이 여론조사. 앞서 보셨던 대통령 지지도가 40%가 나왔다는 조사는 이 문항과는 상관은 없어요. 1번 문항이었고 이게 3번 문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지적? 저는 이건 무리한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여론 부정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이걸 부정하는 쪽은 항상 여론 지형에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부정하거든요. 뭐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잘못 나왔을 때 국민의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굳이 민주당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어떤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몇 퍼센트가 나왔냐, 뭐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여론조사마다 숫자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추세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는 명확한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아까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게 그것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같은 어떤 그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걸 여론조사 업체를 뭐 고발하겠다, 이의 신청하겠다. 뭐 이의 신청해봤지만은 결과는 이러한 문항 자체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그냥 기각 뭐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앙 여심위를 통과한 여론조사 자체는 저는 일단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최근에 어떤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지난주 있었던 카톡 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불필요한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니 여론조사 부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광판 안 보신다 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왜 우리 민주당한테 이게 안 나올까?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우선이지. 이걸 여론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그냥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지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어왔던 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장 공신력 있다는 한국갤럽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었다. 그 붙은 결과보다도 추세를 봐야 된다. 12월 3주 때 더블 스코어했던 격차가 이렇게 붙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공신력이 높은 또 기관입니다. 여론조사들이 연합해서 지금 조사하는 NBS입니다. 여기서도 붙었다. 35대 33.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12월 3주 때는 7%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렇다는 거. 그리고 역시 오랜 조사 경력의 리얼미터 조사도요. 국민의힘이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바뀌죠.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온 곳을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기관에다가 심의 요청하고 또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보수층 과표집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중도층이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건 민심인 겁니다. 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마음을 다시 얻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지금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초에는 좀 그랬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2년 반 동안은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계속 사실상 바닥을 쳤잖아요. 20%대, 어떤 건 10%대로 내려간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대통령은 일을 안 해야지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초에는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도 사실 이 추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당내에서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행정 권력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에 제어 장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중도층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혼란을 앞으로 지금 더 벌리는 것보다는 하나씩 수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꾸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뭐 사살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이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언론 보도에도 국회 가면 죽는다 뭐 이런 통화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마치 김어준 씨만의 의혹 제기는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현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교체돼야 한다고 보느냐 여기서 응답은 또 추세를 봐주십시오. 12월 4주에는 이렇게 벌어졌던 양당의 격차가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당의 정권 교체 46.2 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추세도 못 믿겠다는 건지 아예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특위까지 만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시죠.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혹은 조작 관련된 검증 결과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나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탄압하고 포털도 탄압하고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탄압은 모두 국민의 일상과 생각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